지금 세계는 전쟁이 끝나는 방식까지도 힘의 크기로 결정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누가 정의로운가 보다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는가가 먼저 계산되고 누가 피해자인가 보다 누가 더 강한 협상 카드를 쥐고 있는가가 결과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약한 쪽은 점점 선택지를 잃었고 끝내 평화라는 이름 아래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방력이 없을 때 한 나라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냉혹한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승인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 하늘과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나라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KF-21이 있습니다. KF-21은 단지 새로운 전투기 한 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축적해온 항공기술 무장 통합, 능력 생산 역량, 그리고 자주 국방 의지를 하나로 압축해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전투기가 이제 국내 전력화를 넘어 세계 시장의 판까지 흔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 인도는 한국산 무기 체계를 이전보다 훨씬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로 성능과 운용 신뢰를 경험한 인도는 차세대 전투기 선택에서도 가격과 성능 유지 운용, 기술 협력 가능성까지 동시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KF-21이 강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는 너무 비싸고 조건이 복잡하며 다른 선택지들은 실전 운용성과 장기 유지 측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반면 KF-21은 현실적인 가격과 높은 확장성, 그리고 한국 방산이 보여준 책임 있는 후속 지원 경험까지 더해지며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KF-21에는 아직 미국산 F414 엔진이 들어가고 있고 이 말은 곧 수출 문제에서 미국의 승인 절차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한국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 엔진과 무장과 항전 장비까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완제품 하나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핵심 기술과 생태계 전체를 자기 손에 쥐는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은 바로 그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더 무섭게 다가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KF-21을 깎아내리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 성장 속도와 인도의 관심, 그리고 동남아를 포함한 수출 가능성을 매우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F-21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순간 아시아의 군사 균형과 방산 시장의 질서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오는 나라로만 남지 않고 다른 나라의 전략 계산을 바꾸는 나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전쟁의 시대에는 기술이 곧 주권이고 무기 체계의 자립이 곧 외교의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KF-21을 앞세워 그 무게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투기 개발 뉴스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이 왜 점점 더 한국을 예민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KF-21이 왜 인도를 흔들고, 왜 중국을 자극하며, 왜 한국의 미래 국방 전략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되었는지 하나씩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KF-21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기체 한 대의 성능표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지금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있는가? 왜 여러 나라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전략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왜 이 움직임이 단순한 방산 뉴스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생존 구조와 연결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은 한국이 이제 무기를 들여와 조립하고 운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설계하고 시험하고 양산하고 수출까지 연결하는 완성형 체계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전투기라는 분야 자체가 일부 초강대국만 다룰 수 있는 영역처럼 여겨졌습니다. 기체 설계 능력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엔진과 항전 장비와 레이더와 무장 통합과 비행 시험과 양산 체계까지 전부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만 흔들려도 전체 사업이 멈춰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바로 그 가장 어려운 분야에서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수많은 기술 장벽과 외부 시선 시간, 압박과 비용 부담 속에서도 결국 시작이 비행을 해냈고 무장 시험까지 이어가며 실전형 전투기로 가는 길을 스스로 열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세계 방산업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진짜 이유입니다. KF-21의 의미는 더 분명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며 정비와 개량 체계, 통합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남의 무기를 쓰는 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전투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유지되며 무엇이 병목이 되고 어떤 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중요한지를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경험이 결국 KF-21이라는 형태로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KF-21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운영 경험과 기술 내공이 응축된 결과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장 통합 능력입니다. 전투기는 빠르게 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을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쏘고, 살아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레이더와 센서와 미사일과 항전 장비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투 시스템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한국이 KF-21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체만 만들어 놓고 외국산 무기를 대충 붙이는 수준으로는 절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진짜 경쟁력은 하드웨어보다 통합 능력에서 갈립니다. 얼마나 매끄럽게 연동되는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가, 얼마나 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가가 결국 승부를 가릅니다. 한국은 이 점에서 매우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KF-21을 단순한 단발성 무기 체계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넣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성능을 확장하면서 실전 운용성과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비싸고 복잡한 전투기를 만들면 자국군도 부담스럽고 수출 시장에서도 외면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적정 가격의 높은 완성도와 미래 확장성을 동시에 잡으면 훨씬 더 넓은 시장이 열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여러 나라의 눈에 매력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도가 주목받는 이유도 같습니다. 인도는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더 채우려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도는 지금 주변 안보 환경, 특히 중국과의 장기 경쟁을 감안해 공군 전력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들어섰습니다. 숫자만 채워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간 운용이 가능해야 하고 유지비가 감당 가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조건들을 놓고 보면 인도가 왜 한국 방산에 눈길을 주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미 K9로 한번 경험한 한국식 협력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과 유지와 후속 지원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실제로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KF-21은 인도의 단순한 외국산 전투기 하나가 아니라 훨씬 더 복합적인 선택지로 비칩니다. 기체 성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도가 원하는 자립형 방산 전략과 연결될 여지가 있는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인도는 오래전부터 외국 무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첨단 전투기 분야에서는 늘 벽에 막혔습니다. 엔진이 막히고 레이더가 막히고 항전 체계가 막히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인도 입장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동시에 지나치게 비싸지 않으며 협력의 여지도 있는 기체가 절실합니다. 바로 그 틈을 KF-21이 파고드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강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한국은 초강대국처럼 모든 영역을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격과 높은 신뢰성과 빠른 생산 대응력으로 시장을 파고드는 데 강합니다. K9가 그랬고 AF-A50이 그랬고 지금은 KF-21이 그 흐름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카탈로그 성능이 아닙니다. 약속한 시간에 납품할 수 있는가, 정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붙여줄 수 있는가, 고객국이 실제로 굴릴 수 있는 구조까지 설계해 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 방산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점점 강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KF-21을 둘러싼 기대는 과장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축적과 생산 역량과 수출 경험을 동시에 가진 나라가 되었고 인도 같은 대형 시장은 그런 한국의 장점을 예리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벽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를 넘어 다른 나라의 안보 전략을 바꾸는 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바로 그 핵심 변수, 즉 KF-21 수출의 성패를 가를 가장 예민한 문제인 엔진과 미국 승인, 그리고 한국이 왜 반드시 핵심 부품 자립으로 가야 하는지를 더 깊게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KF-21이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시장의 기대를 받아도 끝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전투기에서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기체의 심장이자 수출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동시에 외교와 안보 산업 주권이 한꺼번에 걸린 가장 민감한 영역입니다. 지금 KF-21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구조적 숙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산 F-414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 선택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고성능 엔진을 쓰면 개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시험 비행 미행과 양산 일정도보다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투기를 만드는 것과 전투기를 자유롭게 수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전투기 수출은 기체 한 대를 완성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가 어느 나라 기술인지에 따라 최종 승인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미국산 엔진이 들어간 전투기는 판매 대상국 국제 정세,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출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아무리 KF-21을 잘 만들어도 최종 수출 단계에서 다른 나라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방산 수출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승인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는 순간 계약은 경쟁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국 입장에서는 성능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어도 정치 변수 때문에 도입이 불확실한 무기는 끝내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엔진 국산화 문제를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투기 국산화라고 하면 기체 외형이나 조립 능력만 떠올리지만 진짜 국산화의 완성은 핵심 부품을 얼마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엔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고열과 고압을 견디는 소재 기술 정밀 가공 능력, 장시간 운용 내구성, 안정적인 추력 유지 정비, 편의성 생산성 비용 통제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고성능 전투기 엔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고 한 번 실패하면 수년의 시간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이 길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엔진을 통제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자주 전투기 체계도 완전한 수출 주도권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당장 내일 모든 외산 의존에서 벗어난다는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와 어떤 전략으로 핵심 통제권을 넓혀갈 것인가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KF-21은 외산 기술과 국산 기술이 결합된 과도기적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가마즈 지프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성장 방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독자 개발하겠다고 덤볐다가 일정과 예산과 완성도를 모두 잃는 나라들도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먼저 검증된 엔진으로 비행 체계와 무장 통합을 안정화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엔진과 항전 장비, 무장 국산화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입니다. 핵심은 지금의 제한을 영구적인 한계로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인도 같은 나라가 KF-21을 바라보는 방식도 복합적입니다. 인도는 한국이 아직 미국산 엔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도는 이미 미국산 무기 체계를 다수 운용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일정 수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KF-21의 미국산 엔진이 단기적으로 결정적 장애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얼마나 유연한 협력 구조를 제시할 수 있는가,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 장기 업그레이드까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나라에게는 미국산 엔진이 큰 장벽이 되지만 인도처럼 전략적 계산이 다른 나라에게는 협상 가능한 조건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수출 시장은 하나가 아니며 각국의 안보 구조와 외교 관계에 따라 변수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찌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동남아, 중동, 유럽, 중남미 등 더 넓은 시장을 노린다면 엔진 문제는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미국과 군사 협력이 긴밀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나라는 자국 정치 상황 때문에 승인 과정이 불안정한 기체를 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처음부터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조건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핵심 부품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는 협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무기를 파는 입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허가를 기다리며 거래를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진 자립은 단지 기술자의 꿈이 아니라 수출 담당자와 외교 당국 군 전략가 모두가 함께 바라봐야 할
국가 과제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엔진 하나가 전투기 전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입니다. 고성능 엔진 개발은 단지 전투기 사업 하나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소재 산업 정밀 가공 열처리 기술 센서와 제어 시스템 시험 평가, 인프라 고급 인력 양성까지 수많은 분야가 함께 커집니다. 즉 엔진 국산화는 하나의 제품 개발이 아니라 첨단 제조업 전체의 체질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한국이 만약 이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간다면 그것은 KF-21 수출 자유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무인 전투체계나 차세대 항공 플랫폼 함정용 가스터빈, 우주 항공 분야까지 연쇄적인 기술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단순히 전투기의 심장이 아니라 미래 산업 주권의 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엔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장 국산화와 항전 장비 통합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경쟁력은 개별 부품 하나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통제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단거리 공대공 무기, 장거리 유도 무기, 레이더 연동 소프트웨어 통합 능력을 계속 끌어올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외형만 멋진 전투기로는 절대 시장을 흔들 수 없습니다. 고객국이 원하는 것은 실전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체계, 전장 환경 변화에 맞춰 계속 진화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도입 이후에도 끊기지 않는 지원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전체 구조를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느리더라도 방향은 정확하고 한 번 올라서면 무너뜨리기 어려운 경쟁력이 됩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예민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한국의 독자 기술이 과장됐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지금 어떤 길을 밟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산 엔진을 쓰더라도 무장과 항전과 생산 체계를 스스로 구축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핵심 부품 자리까지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결국 기술 축적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불안해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완성도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뒤에 KF-21 계열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미래 가능성이 인도 같은 나라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계약서 한 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투기가 앞으로 얼마나 가질 수 있는 플랫폼인가 하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KF-21의 엔진 문제는 약점이면서 동시에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한 제약입니다. 하지만 그 제약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은 이미 알고 있고 그 때문에 어디를 뚫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무기 산업에서 진짜 무서운 국가는 모든 걸 처음부터 완벽히 가진 나라가 아니라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알고 그 부족함을 체계적으로 줄여가는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KF-21은 단지 한식의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첨단 항공 방산에서 독자 세력으로 올라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바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가장 큰 외부 변수,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이 왜 한국에게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시장 규모부터 봐야 합니다. 인도는 단순히 무기 몇 건을 추가 구매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도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안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군 현대와 수요를 가진 나라입니다. 병력 규모도 크고 국경에서 동시에 여러 변수를 관리해야 하며 주변 강대국과의 긴장도 언제든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는 단순한 구매 뉴스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군사 균형과 직결됩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인도의 선택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는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외부 의존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무기를 사와서 쓰는 것만으로는 강대국 경쟁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나 위기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약점은 수입 무기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품 공급과 정비 후속 지원 개량 권한이 남의 손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오랫동안 자립형 방산 구조를 목표로 내세워 왔습니다. 직접 만들고 직접 유지하고 직접 확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은 쉬워도 첨단 전투기 분야는 전혀 다른 수준의 벽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체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엔진과 레이더와 항전 체계와 정밀 무장을 모두 묶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벽 앞에서 인도는 수년 동안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계획이 있었고 큰 예산도 투입됐지만 실제로 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첨단 전투기 체계를 빠르게 확보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일정은 밀리고 비용은 커지고 기술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상적인 그림만 쫓을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국 산업 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는 해법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이 시야에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방산이 인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가격이 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한 이유는 한국이 보여준 협력 방식에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대표적입니다. 인도는 한국산 K9를 통해 단순 구매가 아니라 운영과 유지 후속 지원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성능만 괜찮았던 것이 아니라 도입 이후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한국이 결과로 보여준 것입니다. 무기는 처음 계약할 때보다 도입 후가 더 중요합니다. 고장이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는가, 예비 부품 공급이 끊기지 않는가, 현지 정비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가가 결국 신뢰를 만듭니다. 한국은 인도에게 바로 그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 신뢰가 왜 무서운 힘이 되느냐면 전투기 도입 논의는 단발성 가격 협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처럼 큰 시장은 항상 그 다음 단계까지 봅니다. 지금 한 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함께 굴릴 수 있는가를 봅니다. KF-21은 이런 시각에서 인도에게 꽤 매력적인 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성능과 확장성을 함께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은 이미 방산 협력의 실제 사례를 만들어낸 파트너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나라가 아니라 약속한 것을 일정 안에 내놓고 도입 이후까지 책임지는 나라라는 점이 인도에게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도가 전투기를 볼 때 단순한 공중전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도는 넓은 영토와 복잡한 지형 장거리 작전 수요, 그리고 다층적인 위협 환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전투기는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유지 운용 부담이 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무장을 유연하게 묶을 수 있어야 하고 장기간 운용하면서 계속 개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조건에서 KF-21의 장점이 살아납니다. 매우 비싼 최상위 기종처럼 정치적 조건과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라는 현실적 강점을 통해 충분한 억지력과 운용 효율을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왜 미국산 전투기만으로 답을 내리지 않는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는 분명 강력합니다. 하지만 가격 부담이 크고 정치적 조건이 붙기 쉬우며 장기 운용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가격대에 대한 실전성이나 확장성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도는 성능과 비용 자립성과 외교 리스크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 중간 지대에서 KF-21이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초강대국처럼 모든 것을 지배하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수준의 기술과 유연한 협력 구조, 그리고 빠른 대응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인도 같은 나라에게 오히려 실용적인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인도에게 KF-21은 단순한 구매 후보가 아니라 전략적 시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의 협력이 전투기 분야까지 확장된다면 그것은 양국 방산 관계가 포와 장갑차 수준을 넘어 항공 플랫폼과 첨단 무장 체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인도라는 초대형 시장에서 입지를 확실히 넓힐 수 있고 인도는 단순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협력과 장기 운용 파트너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얻게 됩니다. 즉, 한 번의 계약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 무기 체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결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큽니다. 중국이 이 흐름을 민감하게 보는 이유도 매우 단순합니다. 인도가 한국 방산과 더 깊게 엮일수록 중국이 국경 인근에서 마주하게 될 압박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K9만으로도 인도는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경험했고 만약 전투기 분야까지 협력이 깊어지면 중국은 더 이상 이것을 일회성 계약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군 현대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선택지가 더 넓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갑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KF-21의 한계를 계속 부각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전투기가 아시아 방산 질서에 어떤 파장을 낼지 계속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게 인도는 단순한 판매처가 아닙니다. 인도는 한국 방산이 정말 세계 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가장 거대한 무대 중 하나입니다. 작은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만으로도 승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같은 시장에서는 신뢰와 지속성 기술 협력 능력, 정치적 균형 감각까지 모두 검증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인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순간 한국 방산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대형 전략 시장에서도 통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은 이후 동남아와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수출 전략 전체에도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인도는 지금 한국 앞에 놓인 가장 거대한 기회이자 가장 냉정한 시험대입니다.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 우월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가격, 빠른 개발 속도, 성실한 후속 지원, 장기 파트너십 가능성,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국산화 역량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한데 묶여야만 인도 같은 나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문이 열린다면 KF-21은 단지 한 나라의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아시아 안보 질서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 기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이 흐름을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는 나라 중국이보다 KF-21을 얕잡아보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가장 불편해해 하는지 그 반응의 본심을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의 반응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늘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다. 핵심 기술은 아직 미국 의존이 남아있다. 자국의 J-20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아직 실전 검증이 부족하다. 이런 식입니다. 얼핏 들으면 자신감이 넘치는 평가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로 위협이 되지 않는 상대라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평가절하를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깎아내린다는 것은 이미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KF-21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성장 방식 때문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을 첨단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해 운용하는 국가로 보는 시선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 단계를 빠르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단순히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설계와 시험 비행 무장, 통합 양산 진입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완성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한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신호이며 앞으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예민한 것은 바로 현재의 KF-21이 아니라 이 전투기를 발판으로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미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시아 방산 시장의 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주변국들이 미국과 유럽 장비에 의존하거나 반대로 예산 문제 때문에 성능이 아쉬운 대안을 찾는 구조를 비교적 편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지나치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높은 신뢰성, 빠른 납기와 후속 지원 능력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경쟁자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실용성과 신뢰를 무기로 시장을 파고드는 나라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주변국들이 자국산 무기를 사거나 최소한 중국의 영향권을 의식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그 계산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인도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겉으로 대화를 하고 병력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근본적인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한국 무기를 신뢰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차세대 전투기까지 한국과 연결될 가능성이 생긴다면 중국은 이를 단순한 상업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도의 군 현대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고 국경 인근에서 중국이 감수해야 할 압박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인도의 방산 협력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전투기 한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 환경 전체의 변화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중국 내부에서도 KF-21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계속 낮춰 말합니다. 아직 완전한 스텔스가 아니고 내부 무장창 구조도 아니고 작전 방향이나 무장 탑재 측면에서 J-20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KF-21의 설계 철학이 기존 4세대를 분명히 넘어섰고 디지털 기반 항전 체계와 미래 확장성이 매우 크며 지금은 4.5세대라도 계속 개량되면 훨씬 더 위협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시선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이미 KF-21을 단순한 보여주기용 사업이 아니라 진짜 성장 가능성을 가진 플랫폼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KF-21을 성공적으로 전력화하고 그 뒤로
무장과 항전 장비, 핵심 부품 국산화 비율까지 계속 높이며 동남아와 인도 같은 전략시장에서 점점 더 입지를 넓혀가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 하나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 군사 기술 생태계에서 독자축을 형성하는 나라로 떠오르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성가신 변화입니다. 미국은 원래 강한 나라였으니 대응 방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한국처럼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중간 강자의 등장은 훨씬 예측하기 어렵고 대응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품질도 올라오고 정치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하며 협력 방식도 유연하다면 주변국들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집니다. 중국의 조급함은 이미지 전쟁에서도 드러납니다. KF-21은 미국 기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한국의 독자 기술은 과장됐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성과를 최대한 축소해 보여야 자신들의 상대적 우위 이미지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레임은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선전 문구가 아니라 결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시험 비행이 쌓이고 무장 통합이 진전되고 양산이 진행되고 실제 수출 논의가 이어지면 말보다 현실이 더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결국 무기 시장에서는 누구 말이 더 센지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더 책임있게 지원하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중국이 또 하나 불편해하는 것은 한국 방산이 특정 한 분야만 강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K군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존재감을 보여줬고 FA-50 역시 실전형 경공격기 겸 경전투기 시장에서 확실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KF-21까지 올라오면 한국은 지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영향력을 키우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실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방산 생태계 전반에서 신뢰를 얻기 시작하면 고객국 입장에서는 다음 사업도 같은 파트너와 하고 싶어집니다. 정비 체계도 익숙하고 협력 경험도 있고 후속 사업까지 연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이 여러 영역에서 성공 사례를 누적할수록 중국이 느끼는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까지 바라보면 중국의 신경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동남아는 중국이 경제와 안보 영향력을 동시에 확대하려는 핵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국가들은 안보 환경상 한쪽에 완전히 올인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비싼 장비도 부담스럽고 정치적 조건이 강한 장비도 불편하며 그렇다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장비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틈새에서 한국 방산은 매우 강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실용적이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정치적 압박 이미지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약하며 이미 운용 사례도 쌓고 있습니다. 중국이 KF-21의 동남아 확산 가능성만으로도 예민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는 단지 판매 경쟁이 아니라 지역 질서에 대한 영향력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의 반응은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KF-21을 낮춰보지만 속으로는 결코 가볍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KF-21의 현재 성능표가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쌓아 올릴 시간의 힘입니다. 오늘은 4.5세대일 수 있지만 내일은 더 강한 무장과 더 높은 자립성을 갖춘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과 양산 초기일 수 있지만 몇 년 뒤에는 여러 나라가 실제로 굴리는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가능성이 중국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판은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전투기로 주변국의 전략 계산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그 가능성을 가장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시장이고 중국은 그 변화가 자신에게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지 가장 예민하게 계산하는 나라입니다. 결국 KF-21 이야기는 단순한 항공기 개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술 성장과 자주국방 수출 전략과 주변 강대국의 경계심이 한 지점에서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어 왜 KF-21이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한국의 미래 국력과 외교 그리고 자주국방의 방향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KF-21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결론으로 모입니다. 강한 나라는 전쟁을 원해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조건도 아닌 자기 조건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 더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평화는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고 동맹은 언제나 영원하지 않으며 위기 앞에서는 결국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만이 끝까지 선택권을 붙잡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도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힘이 약해지는 순간 외교도 흔들리고 협상도 불리해지며 평화라는 단어조차 남이 정한 문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KF-21을 통해 만들어가는 변화는 단순한 군사 기술의 진전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구조를 스스로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KF-21은 단지 하늘을 나는 신형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외부 기술에만 기대어 안보를 맡기는 나라로 남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정비 경험과 운용 노하우 연구, 개발 역량 무장 통합 기술 생산 체계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직결된 결과가 바로 KF-21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투기가 완벽하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제 스스로 설계하고 시험하고 개량하고 양산하며 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술의 통제권까지 넓혀가는 길에 확실히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미의 도약입니다. 강대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강대국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순간은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 한국 방산에게 KF-21은 바로 그런 순간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라는 시장이 중요하게 떠오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인도는 한국에게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한국 방산이 진짜 세계적 수준의 전략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인도처럼 까다롭고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안보 계산을 하는 나라가 한국산 무기 체계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의미를 가집니다. K9로 쌓은 신뢰, 현실적인 가격 구조, 빠른 대응력 지속 가능한 후속 지원,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기술 자립성은 한국이 가진 매우 강한 무기입니다. 전투기 시장은 단순히 성능 하나로 열리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가, 오래 함께 갈 수 있는가, 전시에 끊기지 않는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바로 그 질문들에 점점 더 강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응은 오히려 이 변화의 무게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하찮은 상대라면 애써 평가절하할 이유도 없습니다. 계속 깎아내린다는 것은 이미 무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당장 제20을 넘어섰다고 생각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불편한 이유는 한국의 성장 속도입니다. 오늘은 아직 외산 엔진이 들어가고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무장과 항전과 핵심 부품 자립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4.5세대 전투기일지 몰라도 내일은 더 강한 확장성과 더 넓은 수출망을 가진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의 힘이 중국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한국이 지금 쌓는 기술과 신뢰, 실전적 운용 능력이 몇 년 뒤에는 아시아 군사 질서를 흔드는 변수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현실도 있습니다.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남아 있습니다. 엔진 문제도 있고 핵심 부품 통제권도 더 넓혀야 하며 수출 승인 구조의 제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성 여부보다 방향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알고 그 부족한 영역을 하나씩 줄여가는 나라가 결국 오래 갑니다. 한국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계적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더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약점이 곧 정체성이 아니라 다음 성장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KF-21의 진짜 가치는 전투기 한 기종의 성공 여부를 넘어섭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려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남이 만든 질서 안에서 허락된 범위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기술을 만들고 스스로 영공을 지키며 스스로 외교의 무게를 키워가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기가 강하면 외교가 쉬워진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군사력과 독자 기술 기반이 있을 때 국가는 협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압박 앞에서도 쉽게 굽지 않습니다. 자주국방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KF-21은 그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하면 답은 분명합니다. KF-21은 한국의 국방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인도는 그 가능성을 확대해줄 거대한 기회이고 중국은 그 가능성을 가장 불편하게 지켜보는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사이에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판을 바꾸는 플레이어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KF-21이 단순한 무기 개발 뉴스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이름 안에는 기술, 산업, 외교, 안보, 자존, 그리고 미래 국력의 방향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F-21을 전투기라고만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힘의 이름입니다.